네,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 사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잠시 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관련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요.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여당의 물타기라고 반론해 왔는데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귀인을 기다린다고 했던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들의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모르쇠 전략에 강경 모드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처음에는 이 특별 사면 논란에 대해서 야당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좀 일이 커져서 이제 2라운드로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특별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니까 아무 관계 없다. 뭐 물타기 하지 마라. 이게 뭐 지금까지 야당 전략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특별 사면이라는 게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 사실 청와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명단을 보내면 예. 통상적으로 법무부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이유를 해서 다시 올립니다. 네. 다시 올리면 거기서 다시 포함시킬지 말지 핑퐁을 하다가 결국 포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 법무부 소관이 아니죠. 위에서 다 결정을 했으니까 네. 최소한 그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지금 현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 공세가 이어졌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꽤 신빙성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에 관련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또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이완구 총리 사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여기에 발목을 잡혀서 이번 4.29 재보선이나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국 주도권을 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확실한 선을 긋기 위해서 2시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저번처럼 만약에 법무부 소관이어서 모른다라고 하실 거면 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2시에는 어떤 취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실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상세히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사면이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잖아요. 2007년 12월 31일에 네, 있었던 그렇죠. 거.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야당에서는 이명박 당선인 네. 인수위 쪽에서 부탁한 내용이었다. 이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진술이 정두원 의원으로부터 네. 좀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 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예. 이렇다 저렇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당시 2007년도 11월에 상고를 포기했어요. 성완종 회장이. 예. 상고를 포기했다라는 의미는 최소한 내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정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한 거거든요. 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상고를 포기 안 했었어요. 어. 혼자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19일 날 당시에 대선이 있었죠. 예. 대선이 있었고 그러면 대통령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신 분이었고 그리고 31일 날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권력은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그렇죠. 어쨌건 몇 개월 후면 뭐 새로운 대통령이 권력이죠. 결정이 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수의 입김에 관련해서 그걸 거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도원 의원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예. 그래서 야당은 이거는 MB 정권 인수위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관계 없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는 설령 사실일지라도 예.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사면 불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특별 사면을 2005년에 받았고요. 그 당시에 집행유예가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거든요. 예. 그럼 집행유예 기간도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공범들 다 상고심 진행 중이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사면 전력까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면을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올렸다면 예. 사면의 부적격 대상자를 인수위의 부탁이건 아니면 본인들의 판단이건 해줬다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특별 사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인수위에서 부탁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올바른 그런 대응 태도 같다는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게 2005년, 2007년 이게 두 번이나 네. 연달아서 사면을 그쵸. 받는 게 이례적이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인가요?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인가요? 네,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을 특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뭐 도로교통법 위반하면은 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 때문에 이 죄는 전부 다 사면을 해주자라는 게 일반 사면이고 예. 특별 사면은 누구 사람을 하나 찍어서 예. 이 사람들은 특별히 죄를 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말 그대로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냥 없애버리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예. 성완종 회장이 문제가 됐던 건 2005년에 특별 사면을 받았던 게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였었는데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도 끝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상고심 절차가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끝나고 상고 여부가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죄를 한번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집행유예도 취소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건 그래 이번에는 한번 봐줄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는데 예. 또 저지른 거잖아요. 집행유예도 취소될 판국에 그걸 특별사면을 통해서 또 풀어준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유례가 없는 건 당연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당시 법무부에서도 사면 불가 의견을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정성진 전 법무장관이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에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인수의 입김이었던 것 같다가 아니라 인수의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해서 이걸 이렇게 판단을 해보다가 결국 참가시키고 포함시키기로 했다라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이쪽에서 부탁했으니까 해줬겠지 예. 라는 식의 변명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다 전원들만 이어지고 네, 그렇죠. 있는 사당이고 정황적으로 봤을 때 여당 측 인사가 하는 얘기와 네. 야당 측에서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둘 다 이상하게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판단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얘기는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네.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수행비서 이용기 씨를 오늘 오전에 재소환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박준호 전 상무죠. 이분은 긴급 체포했고 네. 이용기 전 수행비서는 지금 재소환이죠. 네, 그렇죠. 참고인 상태인 거죠. 이 아직. 둘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는 예. 제 생각에 박준호 상무도 스스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두 시간을 늦춰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건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참고인으로 갈 조율할 게 때는. 필요했다. 왜냐하면 참고인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참고만 하려고 부른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 왜 이 경우에는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되고 이제 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냐면 15일하고 18일에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압수수색 당시에 뭐 지하 주차장에 CCTV도 끄고 또 디지털 자료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훼손되고 삭제됐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이게 이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거예요. 네. 그걸 확보를 해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이 되니까 어느 네. 정도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한 거고요. 예. 이용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부분에는 가담한 게 아니고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사람이 이용기 실장입니다. 예. 죽기 마지막에 예, 예. 죽기 직전 마지막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성완종 회장이 무언가 비밀 장부나 정계 뭐 로비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 이용기 비서실장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불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예. 아직은 피의자로 전환할 그런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긴 시간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은 도중에 내일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나갔다가 뭐 오늘 이제 다시 소환이 돼서 그 부분에 관련된 다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근데요, 그 이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아까 혐의가 어느 정도 그 자신들이 검찰이 네.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이제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네.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 참고인 신분, 뭐 네. 피의자 신분 혹은 이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네. 불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검찰 조사에 또 다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검찰 조사라는 건 검찰 가보신 적 없죠. 없죠, 예, 네.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네, 누구나 다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더 심리적 압박감이 커요. 그래서 사실 뭐 이용기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아직 참고인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압박감을 느끼더라도 그리고 그냥 진술하더라도 자기는 뭐 죄를 받지는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뭐 박준호 상무나 또 한모 부사장이나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큰 비밀을 알고 있다거나 내가 발설해서 여러 사람이 다칠 상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압박감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사실 범죄 혐의도 혐의지만 그런 면에서 뭐 이번에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겠지만 뭐 구속 상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회사의 비자금이나 아니면 뭐 정치자금 문제나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할 때 예.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회장의 측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 바깥에서 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들 중에 한두 명 정도라도 구속이 되면 상대방 양쪽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 신문을 하다가 정말 의외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네. 사실 이번에 문무일 특별검사팀에서 박준호 상무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영장 청구해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 전에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들이밀어야 이제 새로운 진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사자를 확보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수사 결과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예.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씨가 지금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한 성전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뭔가 정말 필요한 증거나 이런 진술이 나올 거라 기대를 했는데 네.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고 또 박 전 상무도 계속 모르쇠를 일관하고 네.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잡아떼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예. 성 전 회장에 관련된 내부 치부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성 전 회장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성 전 회장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회사의 본인들, 회사 임원들이 다칠 수 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쨌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CCTV도 끄고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는 삭제를 한 상태라는 부분은 명백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삭제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팩트로 드러난 상황이니까 예. 무엇을 삭제했느냐의 조사가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추가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그러면 관련된 이 정치 리스트에 관련된 비밀 장부가 있는지 예. 이거는 이 다음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체포된 이유는 장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체포된 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했기 때문에 그걸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수사의 첫 스타트는 삭제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근데 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증거 인멸 혐의라는 것 때문에 네. 박 전 상무가 지금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구속영장 발부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해서 그 소재, 뭐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체포를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 전 회장이 죽기 전에 예. 이제 가족들한테는 유서를 남기고 그 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메모와 경향신문에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예. 근데 그 녹취록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기도 구체적이고요. 예. 그 내용 자체가 아 이게 무언가 실제 장부가 있고 그 장부에서 일정하게 이기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의 원본, 쉽게 말해서 예. 그런 장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가 일단 검찰의 입장이고 네. 네. 그런 게 있다면 마지막 사망 직전에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최측근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 이 장부를 맡겼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성완종 회장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장부를 남겨줬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또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통상 이런 경우에 비밀 장부를 남긴다면 예. 대부분 이제 회사 관계자 측근들한테 맡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 인멸한 혐의 가지고 체포를 한 거고 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 인멸한 과정에서 여기서 장부가 훼손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훼손됐고 무엇이 삭제된지를 밝혀보고 네. 여기에서 비밀 장부가 빠져 있다면 그럼 이제 추가로 비밀 장부는 이 사람들이 은닉을 했는지 아니면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날 뭐 리베라 호텔에서 누군가 제3자를 만났다는 지금 진술도 있으니까 네. 뭐 제3자에게 또 건넸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구속을 한 거죠. 누구는 측근이고 누구는 최측근이고 아무튼 네. 등장인물이 굉장히 적지 않은지라 조금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그 성전 회장의 또 다른 수행 비서죠. 금모 씨라고 하는데 이분은 비밀 장부가 꼭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 뭐 비서 이 금모 씨 같은 경우가 말한 이런 내용들은 검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예. 이렇게 지금까지 경남기업이 생겨서 정권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번의 특별 사면도 받았고 예. 워크아웃 상황에서는 뭐 전방위 로비했다는 또 의혹이 있지만 워크아웃 상황에서도 어쨌건 계속 살아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인식이 가능하고 인지가 가능하고요. 예.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면 당연히 돈이 수반되는 로비일 가능성이 많고 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누군가에게 또 소위 말하는 뭐 극단적으로 협박을 통해서 나 이렇게 당신한테 돈 줬는데 예.
그런데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어찌 보면 이번에 나와 있는 그 메모도 그런 취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한 장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장부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지금 메모에 나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예. 수사가 정말 말 그대로 정치권 전반으로도 퍼질 수 있는 거죠. 이 비밀 장부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많은데 있는데 사라졌다 아니면 또 네. 파기된 음닉됐다 이런 가능성도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 검찰이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모에 나와 있는 8명에 대한 수사도 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완구 총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 사퇴하셨는데 돈 받았다는 게 밝혀서 사퇴됐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다 혐의죠. 결국 네. 계속 이 말 그대로 소명을 하시다가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짓말한 것처럼 돼서 결국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나온 네.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를 할 때 뇌물죄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팩트가 돈을 받았다예요. 돈을 받은 게 확인돼야 이게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이게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이런 게 예. 확인이 되는데 지금 돈 받은 건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완종 회장의 진술을 제외하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강 증거들이 필요한데 네. 그중에 핵심이 사실 장부예요. 장부고 이 돈을 마련해서 성완종 회장에 갖다 준 사람 그게 아마 비서들이겠죠. 네. 만약에 진짜 줬다라는 가정하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기소가 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도 뭐 이 장부를 제외하고도 귀인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귀인이라는 게 정말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살인 사건 수사하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시체가 어디인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예. 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인을 기다렸는데 다 네.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금 있는 거네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귀인이라고 검찰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귀인인데 대답을 안 하시든지 네. 아니면 귀인이 아닌 아니신 건지, 거죠. 네. 아까 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측근들뿐만 아니라 네. 만약에 비밀 장부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제3자 네. 이게 맡길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 사람, 네.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전혀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면 예. 뭐 그게 전날 뭐 리베라 호텔에서 만난 제3자 뭐 그 목격담은 있지만 예. 그런 사람한테 맡겼다면 그거는 외부로 공개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맡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냐면 예. 성완종 회장의 전날 행적을 쭉 보면 다음날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변호인 만나고 만났던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고 뭐 이용규 비서실장에게도 그렇고 전부 다 영장실질심사에 관련된 대책 마련이었거든요. 네. 내가 혹시 잘못되면 공개해라라는 취지로 맡겼겠죠. 제3자한테 맡겼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제3자보다는 자기 측근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예. 네. 사실 이 모든 게 지금 사실은 가정이기 때문에 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지금 검찰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예.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양심 선언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수사가 숨고가 트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성완종 회장은 굉장히 많은 곳에 돈을 뿌렸고 네. 네. 그리고 메모에 나온 사람들은 또 돈을 받은 것 같고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수사로 재판으로 갈 때는 정말 중요한 핵심 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막 다 들끓어 있는 상황에서 네. 모든 사람을 무혐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그 부분에 관련된 수사에 뭐 좀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이 성전 회장 측근의 인사들이 계속 이제 소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그 메모에 적혀 있던 8명의 이제 그 인사들도 소환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제 네. 첫 소환 대상자 누가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알려진 것으로만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최소한 돈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모 경남교 고문에게 1억이 갔고 네. 이 1억이 홍준표 지사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배달 사고인지 아닌지 이 부분만 남아 있어요. 예. 이거는 홍준표 지사를 불러서 신문을 하고 윤모 경남교 고문을 불러서 신문하고 네. 대질 신문을 하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홍준표 지사가 넘버원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만약에 지금 뭐 검찰 일각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나서 이완구 총리가 첫 번째 소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분위기상은 그렇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첫 소환자가 된다면 검찰이 이완구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정황에 관련된 진술 혹은 기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아주 유명 연예인을 검찰청으로 부를 때는
뭐 생각을 해보세요. 네. 검찰청 앞에 딱 서는 순간 사람들 유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기 그런 때문에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증거 자료 가지고 이완구 총리를 불렀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돈 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검찰에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거 자료들을 종합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경남기업에 있는 네. 임직원들 다 소환해서 정리하고 거기서 나와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 그분들 소환하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완구 총리를 만약에 부른다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검찰에서 뭐 모든 증거를 외부적으로 언론에 유출할 수는 없으니까 예. 무언가 이완구 총리의 금품 수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차피 오늘 저희가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네. 분명히 아닙니다만 네. 어찌됐든 말씀해 주셨는데 용두사미로만 안 끝났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